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권에 최근 이번 주에 정말 추위가 강한 상황인데요. 이런 강추위에도 불기둥을 뿜는 섹터, 반도체겠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고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춥지 않으셨어요? 예, 좀 많이 좀 쌀쌀해졌죠. 네, 많이 계좌가 혹시 추우신 건 아니신지? 네, 조금. 어떠세요, 대표님 계좌는 따뜻합니까? 아니요, 춥습니까? 요즘에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네. 것 같은데요. 이 수급 쏠림이 굉장히 그죠. 심해요. 코스닥 종목이 왜냐하면 지금 미국 그 연준이 조금 비둘기파 쪽으로 전환되고 나서 네. 주식을 사긴 사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사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헷갈리고요. 시장이. 맞아요. 예. 그럼 코스닥은 또 이번에 우리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되면서 네. 코스닥 쪽으로 사야 되겠는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투자 자리에 사야 될지 모르니까 조그마한 테마가 새롭게 형성되면 그쪽으로 쏠려버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가들 12월 달에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수익 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저를 보면서 살짝 눈치를 보시는 느낌이었는데 물론 또 우리 잘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는 네네, 그렇죠. 또 빨간불이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섹터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부활해주는 느낌이 나면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섹터예요. 이게 반도체가. 예, 전문가 입장에서 네. 상담해 드리기가 쉽지만 워낙 뭐 파트가 크기 때문에 광범위해서. 예, 광범위하고 맞아요.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설프게 이야기했다가 이거 굉장히 잘 아시는 시청자분께 부질함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서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 그래도 또 반도체 안에서 HBM 하면은 가장 탄탄한 반도체 네. 안에서도 그런 네. 섹터잖아요. 공급 부족이 25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SK 하이닉스 시총도 120조가 넘을 거란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자, 리포트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제목은 투자가 늘어도 공급은 부족하다.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네.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00조 원 초반인데 지금 마이크론이 117조거든요. 지금 추후에 내년 후내년에 가가지고는 이제 HBM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실적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현재 마이크론에 비하면 앞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을 HBM 이게 하나만 보더라도 뛰어넘을 것이고 D램 측면에서도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론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120조까지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반도체 우리 메이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감산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증설을 하는 게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수준으로 꾸준히 내년까지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설을 한다,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 품목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범용 제품 이거 좀 DDR3나 이렇게 낮은 쪽으로는 늘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가격 결정력, 공급사의 가격 결정력이 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램 측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뭐 HBM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2025년까지 굉장히 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저희가 이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한 기자간담회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반도체 경기 지금 최저점을 지나는 형태다. 다만 아직 회복과 수급의 균형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락바텀 수준이다 했거든. 락바텀이 굉장히 진바닥에 있는 그 탄탄한 바닥, 네. 그 가격 정직성을 이야기하는 진바닥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이 진바닥에서 V자로 지금 반등이 나올 그런 현재의 상황은 아니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진바닥은 맞는데 추후에는 조금 더 이런 수준이 유지되겠는데 언제쯤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까는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 회복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중국 경기 회복 속도도 변수로 짚었잖아요. 네, 중국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이 네. 지금 많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미국의 이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조금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조금 고삐를 약간 좀 푼다면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CXL 테마까지 붙으면서 강한 기조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인데 네. 앞선 저희가 코너에서도 반도체는 전체 다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도 얻어봤었거든요. 네. 오늘 반도체주의 강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이게 순환매 같아요. 특별히 뚜렷한 그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미국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네. 그리고 오늘 저기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도 약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현재 반도체 업종 HBM 넘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CXL까지 이렇게 테마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이게 가야 될지, 종목들이 수급 쏠림이 워낙 심하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보합권, 약보합권, 강보합권 오가는데 특정한 종목들에게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네. 특정 종목의 수급 쏠림, 네. 앞서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지금 반도체주 안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판단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CXL, CXL 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섹터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걸로 저희가 그럼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종목을 선별해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이게 CXL이 굉장히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고성능 CPU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이런 기능을 보면 램이나 DDR 이 네. 수준이 낮으면은 기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PU 기능이 낮아지는데 이 고성능 CPU 같은 게 CXL 같은 경우에는 DDR이나 램이 그 용량에 따라 가지고 이것만 더 많이 채워 올리면은 단계만 이렇게 올리면은 컴퓨터의 그 기능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DDR 수준이 낮거나 램 수준이 낮으면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 CPU 하나, 좋은 이 CPU 하나만 잘 해놓으면은 굉장히 확장성도 높고 기능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수혜주는요. 네.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제품이나 이런 품목이 나오면 검사 장비 업체는 수혜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신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테스트와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 장비 업체 쪽으로 잘 모르시면 검사 장비 업체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신제품 나오면은 두산 테스나나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반도체 테스트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힌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주는 영향도 대단한데 외국인이 4년 만에 어쨌든 시장 안에서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 올해만 삼성전자 16조를 매수했는데 이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대 수준인가? 이 정도인 줄은 제가 몰랐는데. 네, 네. 16조 참 눈에 네. 띄는데 내년에도 외국인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미국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피벗이라고 해가지고 통화 정책 변화의 네. 그런 초입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어느 정도 강하게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연준의 그 비둘기파적인 정책으로의 변화는 어차피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달러와 같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약해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내년에도 유망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통화정책의 비둘기파적인 전환의 그런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내년에도 반도체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최창현 대표님도 반도체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좁혀볼까요? 반도체주 안에서도 오늘 다소 생각보다 못 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있고요. 잘 가는 소부장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소부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 네, 제가 일전에는 12월 달에는 우리 그 양도세 문제, 과세 네. 문제 때문에 중소형주가 약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요. 바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10억하고 50억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30억하고 50억도 또 다르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번 12월 달은
지수 대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종목들을 좀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 쪽에서 사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뭐 부품보다는 소재 쪽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스트 장비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종목까지 좀 좁혀주시죠. 네. 눈여겨보시는 반도체주 종목이 있을까요? 프로텍 종목이 굉장히 좀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 네. 종목이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다가 내년에는 그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HBM 검사 장비 모멘텀입니다. 이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최고점은 7만 원인데요. 한 6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번 3, 4분기 때 저점 가격인 4만 원 선 정도 설정하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선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부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높다라는 시장의 흐름과 좀 일맥상통하는 쪽이 소부장이다라고 조언 주셨고요. 종목으로는 프로텍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 공략, 내 계좌에 빨간불 줄 수 있는 섹터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윤 대표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